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대선 나흘 만에 대변인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인수위가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변인이 직접 인수위원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한다고 고지를 했다가 막판에 바뀐 건데요.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 당선인을 지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3분간 15개 질문을 받고 대답도 했는데 인사뿐 아니라 현안 질문에도 모두 답을 했고요.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소통하고 실용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당선인 의지를 보였다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뭐 와이셔츠가 아니라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입은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자, 지금 예상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 통합정부로 바로 가는 겁니까? 국민 통합 정부로 가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국민의당은 발표 직후에 공동 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내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인수위 구상과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텐데요. 안 대표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 분과들을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안 후보가 추천한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수위원장의 권한이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인수위원장에게는 실질적 권한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실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갖고요.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향과 비전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걸 보면요. 인수위원회 업무인 새 정부 기조를 설정하고 취임 행사를 준비하고 인사 관련 검증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고 인수위 조직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사실상 정권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코로나 특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에서 부위원장인 4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인수위 전체를 총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하려던 시간은 오전이었는데 오후로 늦춰졌잖아요. 이제 권영세 의원이 고사해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뭐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승낙을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권영세 부위원장을 어제 밤까지 막판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권 부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인수위 조직은 생소하고 선거 과정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했는데 당선인이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승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조직 또 국민의힘 당선인까지 이 중간 조율자로서 역할을 해내야 하는 위치라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까지 될까요? 우선 윤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인선은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거다. 지금은 인수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공동정부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코로나 대응 특위위원장도 겸하면서 첫 국무총리로 유력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인준은 여소야대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도 새정치를 함께하자,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높이 평가를 해왔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큰 타격 없이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은 좀 생소한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제 맡았어요. 네, 인수위가 이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공약 실천 조직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 바로 자신의 SNS에 정직하게 책임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선거 애프터 서비스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원 전 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했던 사이지만 정책본부장으로 본선을 열심히 뛰었고 또 인수위 법률상 부위원장은 한 명밖에 둘 수가 없어서 당선인이 배려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사령탑은 뽑혔고 이제 인수위원들 남았잖아요. 언제 발표하나요? 네, 역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감 있게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인수위원장 발표도 대선 끝난 후 나흘 만에 한 거니까 역대 정부 가운데 빠른 편이었는데요.
인수위원 명단은 잠정적으로 마련된 단계로 검증을 거치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들까지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제 대장동 의혹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오늘 당선인도 언급을 했어요. 네, 윤 당선인이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건데요. 여야가 대장동 특검법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컸었고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어서 인수위 때부터 여야 간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공약 때부터 논란이 됐던 만큼 과연 이행할까 관심이 모아졌죠. 네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이런 벼르는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도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썼는데요. 부처를 개편하는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172석인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